이번 주는요, RNN을 이용해서 넷플릭스 주가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미지 데이터를 지금까지 다뤘었잖아요. 근데 이미지는 이제 공간에 정보가 있는 경우인 거고, 이런 순서의 정보가 들어있는 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이미지로부터 이제 특징을 추출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CNN이었다면,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추출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RN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RNN으로 넷플릭스 주가를 한번 예측을 해볼 거예요. 자, 순서 보시면 먼저 RNN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 객체 만든 다음에 RNN 모델 정의하고 학습하고 성능 평가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RNN은요, 가중치를 반복 사용해서 데이터로부터 순서 정보를 추출하는 신경망입니다.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같은 가중치를 반복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최대 최소 정규화라는 거는 최소값을 0으로 두고 최대값을 1로 두는 정규화 기법입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값이 마이너스 2부터 100까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2는 0이 되게 100은 1이 되게 스케일을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대 최소 정규화 기법이고요. 딱히 뭐 0, 1이 아니어도 다른 아무 숫자나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0하고 1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RNN입니다. RNN 보시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가중치예요. 실제로는 이제 MLP처럼 동작하는 전연결층입니다. 은닉 상태라는 게 있어요. 은닉 상태라는 게 뭐냐면 이제 각 시점마다 추출된 특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은닉 상태라고 부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 전 상태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조금 랜덤하게 초기 은닉 상태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가중치를 입혀주게 되면은 드디어 이 시점에 은닉 상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 RNN의 각 시점에서 요 가중치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여기 보이는 이 세 개 가중치들은 전부 같은 가중치입니다. 입력은 매 시점마다 달라지고요. 당연히 여기 은닉 상태 들어오는 것도 다 다르겠죠. 출력되는 은닉 상태도 서로 다르다는 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에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이게 이제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봅시다. 얘를 그냥 6개짜리 하나로 왜 보지 않느냐? 요거 그냥 MLP에다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거 이미지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림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졌을 때 인식하지 못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ABC를 한 번에 MLP에 넣게 되면은 ACB나 뭐 BAC 요런 순서가 와버리면은 얘는 완전히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 사용하면은 고의적으로 정보를 좀 제한함으로써 또 과학습을 방지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데이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판다스는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 같은 엑셀 파일처럼 나타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다. 그래서 CSV를 읽어옵니다. CSV는요, 요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여기 이제 다 똑같지만 이제 다른 사람의 이름, 나이, 성별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구분이 쉼표로 돼 있다는 거. 이 데이터 안에 데이터 프레임으로서 저장이 됩니다. 헤드 메소드를 불러주게 되면 여기처럼 뭐 대략적으로 5개 정도를 간략하게 이게 어떻게 생긴 데이터셋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트 날짜고 이 계장가, 이게 최고가, 최저가, 거래량, 그리고 이게 종가예요. 저희는 요 4개의 값을 이용해서 종가를 맞춥니다. 자, 넘파이 일단 받아와야죠. 그리고 데이터셋 객체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셋도 당연히 임포트 해주고요. 자, 이 데이터셋은 뭐냐면요, 파이토치에서 데이터셋을 다루기 위한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토치가 만들어준 데이터셋의 요소를 다 받아와 줍니다. 이 CSV라는 애 안에다가 리드 CSV로 받아온 데이터 프레임이 여기 안으로 들어와요. 이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입력 데이터가 되는 거죠. 정답이 아니라. 그래서 이 CSV에서 모든 날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쓰기로 한 그 데이터들이 1부터 4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것의 값만 사용하겠다. 이 데이터를요, 최대값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최대값이 1이 되고 최저값이 0이 되면서, 원래는 최저값을 빼줘야 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최대값으로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0과 1로 정규화를 해주고, 정답은 당연히 원가의 값만 불러온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 최대값으로
나눠준다. 그러면 얘도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겠죠. 그렇게 얘네 두 개의 분포를 맞춰주는 거예요. 요 len이라는 함수는 데이터의 개수를 반환해주면 됩니다. 30일간의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전체 데이터 개수에서 요 30을 빼준다는 거. 그럼 여기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그런 함수다. 그래서 이 데이터로부터요, i번째 날부터 그 뒤에 30일까지 불러오게 되고, 정답은 31일치를 읽고요, 그 다음날 i 더하기 30일 31일째 데이터를 정답으로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종가가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와 정답 값을 반환해 주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날부터 30번째 날, 여기 길이가 시계열 길이가 L인데 이게 얼마예요? 30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배치가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날부터 31번째 날이 또 묶이고, 세 번째 날부터 32번째 날이 묶이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묶다 보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에 종가, 다음 날의 종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쓰는 겁니다. 이게 n번째 날이라고 하면은 n-30일부터 n-1번째 날까지를 쓰고, 요 자리가 이제 정답으로 들어오겠죠. 얘는 마찬가지로 n번째 날이 정답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30일치 데이터 일단 싹 긁어 모으고, 그 다음 날에 종가를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엔 뭐 데이터랑 정답을 반환만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데이터 불러오는 함수까지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정의를 해야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RNN도 층을 여러 개를 쌓을 수가 있어요. RNN을 한 번 거쳤다는 거는 이제 순서에 대한 정보를 한번 추출했다. 왜 이미지도 저희 뭐 사과로 예를 들었을 때 이거 필터 하나 거치면은 뭐 이파리, 가지, 동그라미 뭐 이렇게 나오고, 한 번 더 하면은 뭐 가지 아랫부분, 가지 윗부분,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세세한 특징을 나타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순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딱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닐 거기 때문에 이것도 RNN도 층을 여러 개 쌓아서 그 순서에 들어있는 정보를 좀 추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RNN 층을 좀 쌓을 겁니다. 여러 개를. 그럼 어떻게 동작이 되느냐? 첫 번째 입력값이 여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은닉 상태 내보내고, 입력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 지금까지 동그라미 쳤던 요 4개는 같은 가중치를 사용을 하겠죠. 그죠? 여기는 좀 달라요. 여기는 같은 가중치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RNN1과 RNN2는 다른 특징을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요 체크무늬랑 X무늬는 서로 다른 가중치다. 세모도 마찬가지고 다르다. 그래서 RNN1부터 RNN은 서로 다 다른 가중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MLP층을 써서 최종적인 출력 하나를 얻어야겠죠. 근데 우리는 종가라는 직접적인 값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회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MLP층은 1차원 벡터만을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을 좀 바꿔준 다음에 MLP층을 거치게 되면은 종가를 예측하도록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코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뭐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넘어가고요. 자, RNN은 뉴럴 네트워크 NN의 RNN이라는 요 클래스를 받아서 쓰면 돼요. 인풋 사이즈는 무엇이냐면 입력의 차원수, 그다음에 이게 은닉 상태의 차원수. 요것은 이제 몇 개 층을 쌓을 거냐. 지금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RNN 층을 5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배치 first라는 건요, 이 RNN을 쓸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계열이 먼저 오는 경우, 요런 식으로 오는 경우와 배치가 먼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는 배치가 먼저 오는 게 조금 더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기가 조금 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가를 예측하기 위한 MLP층도 정의를 해야죠. 자, 이번에는요 FC로 다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요 MLP층은 지금 회귀 문제 푼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분류층이 아닙니다. 얘는 그냥 MLP층인 거예요. 자, 이게 240인 이유는요, 우리 지금 며칠치 데이터를 모았죠? 30일치다. 그 다음에 은닉 상태 차원수 8 해서 240이 입력이 됩니다. 그거는 어떤 이미지를 그려보면요, 요렇게 8개 값이 있고 8개 8개, 이게 얘가 30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차원이 요렇게 볼 수 있어요. 2차원으로 8개 값 같고 8개 값 같고, 그래서 여기가 8개, 여기가 30개인 요런 2차원 데이터 형식입니다. 근데 우리 MLP는 1차원밖에 못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또 나중에 평탄화를 시켜줄 거예요. MLP가 받을 수 있게. 요렇게 끊어갈 거다. 8개가 이제 30개가 나오도록. 그래서 240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은 64고, 64 받아서 최종적으로 종가기 때문에 값을 하나만 반환해주면 된다. 활성화는 렐로 함수를 사용해줄 겁니다. 볼게요. 순전파. 조금 특이한 게 요 RNN이라는 함수는요, 마지막
마지막 은닉 상태랑 그 전의 은닉 상태를 동시에 반환을 합니다. 그럼 H0라는 것은 초기 은닉 상태, 얘를 넣어줘야 되는 이유는 첫날에는 그 전에 은닉 상태가 없다. 그래서 입력과 은닉 상태를 받아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미리 정해준 은닉 상태를 사용합니다. 다음에는 플래트는 그냥 완전히 쭉 펴버리는 거예요. 뒤에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쫙 펴버리는 거. 이게 플래튼이고, 리쉐이프는요 조금 더 고급집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주세요 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런 이미지가 3장이 있다고 했을 때 리쉐이프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요렇게 배열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요렇게도 배열하고, 아니면 일렬로 쭉 피고, 요런 게 다 가능해요 리쉐이프는. 근데 이번에는 저희는 쭉 피는 거를 사용을 한 거죠. 왜냐면 X의 쉐입 0번에 뭐가 들어오죠? 배치 크기 들어오고, 그 뒤부터는 -1로 지정해줬으니까 일렬로 피는 플래튼과 거의 유사하다. 다음에 MLP층 이용해서 값 예측해주고, 지금은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냐면 첫날의 종가, 두 번째 종가, 세 번째 종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첫 번째 종가, 두 번째 종가, 세 번째 종가 이런 식으로 좀 불필요한 꺽쇠를 없애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플래튼을 사용해서 쭉 펴주면 우리가 원하는 종가들의 집합이 나오게 되겠죠. 이제 모델 학습판을 볼게요. 모델 정의해 주시고 데이터 호출해 주고, 이번엔 전처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데이터셋 안에서 미리 해버렸다. 그래서 딱히 전처리를 정의를 따로 해주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은닉 상태 정의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 RNN의 그 처음 은닉 상태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예측값 계산해주고, 손실 계산해주고, 역전파 해주고, 원하는 만큼 반복했으면 학습 끝. 이거 프로그레스 바를 위한 거. 그럼 이거 최적화. 얘는 데이터 로더. 딱 보이시죠 이제? 이 정도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지정해주고, 모델 정의해주고, 디바이스로 보내주고, 데이터셋도 정의해주고, 데이터 로더, 여기 안에 데이터셋, 배치 크기, 그 다음에 최적화에는 그 모델의 가중치 들어가고요. 학습률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학습을 위한 요소들을 다 정의는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200번 반복합니다. 프로그레스 바 설정해주고, 데이터랑 정답값 받아오고요. 기울기 0으로 초기해주고, 자, 초기 은닉 상태 이제 드디어 정의를 합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설정해도 돼요. 랜덤하게 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영향을 조금 줄이고 싶어서 제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제로를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게 모양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5랑 배치랑 8로 돼 있죠. 왜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값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는 RNN이라는 친구가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8은 아까 뭐였죠 우리? 히든 디멘션이었죠. 2는 배치 크기죠. 자, 그럼 5는 무엇일까요? 우리 층 5개를 쌓았죠, 그죠? 5는 뭐가 된다? 층의 개수가 된다. 그래서 RNN의 입력은요, 반드시 층의 개수, 배치 크기, 은닉 상태 의 개수, 요 순서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시면 뭐 사실 해드릴 말이 없어요. 이미지는 가로 세로 픽셀을 받아와야 됩니다랑 거의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가로 세로죠? 세로 가로는 안 되나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파이토치가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예측값 하는 거는 뭐 그냥 똑같죠. 그냥 넣어주면 되고, 데이터를 근데 요 실수형 텐서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하게 되면은 넘파이 배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토치 실수형 텐서로 변환해주고, 디바이스로 보내주고, 다음에 초기 은닉 상태 넣어주고, 그러면 예측값 튀어나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 손실 계산, 요 예측값이랑 정답값, 정답도 마찬가지로 넘파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실수형 텐서로 바꿔주고 디바이스로 보내주면 손실 계산 끝. 그 다음에 역전파 해주고 최적화 진행해주면 되고요. 여기 그냥 로그 남기는 거죠. 에포크에 따른 손실을 출력해 주세요. 그다음에 학습 끝났으면 저장해라. 여기까지는 뭐 요 아래로는 항상 하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모델 성능 한번 볼게요. 그림 그리려고 우리 파이플럿 한번 했었죠. 파이플럿도 가져와 주고, 이건 나중에 주가를 직접 우리가 그 한눈에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로부터 데이터셋 받아오요. 그 다음에 예측값을 이제 리스트에다가 다 저장을 해줄 거예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체 로스는 0. 여기는 가중치, 기울기 사용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중치 불러와주고, 데이터랑 테스트용 정답 불러와주고, 초기 은닉 상태 정의해줍니다. 똑같이. 5는 뭐였죠? 5는 층 개수, 여기는 배치 크기,
이는 히든 은닉 상태의 차원수가 돼요. 그 다음에 예측값, 모델 예측값 계산해 줍니다. 데이터 넣어주고요. 초기 은닉 상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예측값을 이제 프레즈라는 리스트 안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왜냐면 그 꺾은 선 그래프 그리려면은 순서대로 리스트 안에다가 다 넣어줘야 됩니다. 다음에 손실 계산해주고, 전체 손실을 이제 데이터 로더의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0.00125 정도? 굉장히 작은 오차. 오차가 작다고 하기도 그렇고 크다고 하기도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 0과 1로 주가 범위를 맞췄기 때문에 0.00125 정도면은 그렇게까지 뭐 작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제 주가랑 한번 비교해보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레즈, 우리가 예측한 주가가 이제 프리딕션이라는 그래프로 나오고, 자 여기 데이터셋에 정답 값을 이제 실제 그래프로 비교를 해볼 겁니다. 주황색이 실제고 요렇게 가는 것이 우리 모델이 예측한 주가입니다. 실제 주가가 변동성은 좀 크지만 대략적으로 그 추세는 따라가는 느낌이 있죠. 또 아예 뭐 엉터리로 학습이 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학습이 잘 이루어진 것 같네요.